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검찰에 기소당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이며 서면, 대면 조사 없이 이루어진 기소입니다. 한겨레는 이번이 5번째 기소인데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표적 수사, 표적 기소는 없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22년 경찰이 수사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했던 사안입니다. 동아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 특활비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이재명 대표 기소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은 종합일간지 최초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사법 공격이 가해진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 이게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라며 선출되지 않은, 즉 시험 봐서 얻은 권력인 사법 엘리트들의 국민 선택권 탈취 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친윤 매체는 대체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하는 형편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수사 의뢰하고 나섰습니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했다고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한겨레는 사설에서 감사원이 언제부터 전임 정부 뒷조사에만 열을 올리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는가라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한 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인데 이를 범죄로 보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홀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두고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논란을 감추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요, 게시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김땡땡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나 검색창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을 올리면 조건대로 검색이 됩니다. 한동훈과 그 가족의 이름으로 쓰인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윤석열계뿐 아니라 중립지대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실제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빨리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에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지 이틀 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공격으로 반격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이 바이든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우려 섞인 표현으로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는 트럼프 당선인 쪽의 인식이 처음 드러난 것입니다. 조달청의 계약 지연 탓에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방한복 상의 내피, 즉 깔깔이 보급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군수사령부는 최근 방상 내피 납품업체들에게 잇따라 공문을 보내 조기 납품을 촉구했습니다. 공문에는 현 재고를 고려할 때 11월에서 12월 미지급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업체들은 이 사태가 예고돼 있었는데 조달청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조달 계획으로 혹한기를 앞둔 애꿎은 훈련병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군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래놓고 전쟁하자고 하네요.